자, 오늘 7월 4일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방송을 켰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의욕이 나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좀 일주일 정도 쉬어가면서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이번 주말까지 열심히 놀다가 이제 뭐 디스코드도 오픈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 적응을 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특징주랑 주시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 관련 테마로 조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뉴스부터 먼저 찾아보시면은 코로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및 모듈러 관련주다. 모듈러 주택 건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듈러 주택 건설 겨울 때문에 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작물 제조업체다. 근데 여기서 패널 이거를 폴리캠 하우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꼽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주택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의료지원 태양광 테마도 같이 달려 있었고 음악표현실도 달려 있었네요. 자본부채 거의 비슷하고요. 부채가 조금 더 많고 기타 매출 제일 많고 테크 플레이트가 17%, 난연 패널 16%, 이런 패널 종류, 보드 종류가 제일 많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일단은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꺾인 11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양전을 해줬죠. 오히려 영업이익 개선이 조금 두드러졌다. 순이익도 개선하는 모습이 보여줬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레포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 분기보고서 일단은 1분기 거 살펴보면은 매출 상황에서 패널 내수 그리고 대부분 다 내수 패널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은 거의 없다. 패널 측면에서 소개해서 보면은 7억 5천만 원 정도가 수출로 잡혀 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크플레이트 단열재 마찬가지로 수출 잡혀 있는 거 없고, 기타 제품은 정확히 나오진 않네요. 일단 기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 40억 정도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거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 테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 강하게 올라갈 이유는 역시 테마성이다. 단순 테마성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에 있어서는 일단은 오늘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단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9시 23분 VI 풀리고 크게 상승했고요. 으로 봐도 마땅한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20% 위에서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3% 조정 준 게 이게 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일단은 상한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한가 현재는 뭐 풀린 모습은 거의 안 보이고요. 시외가에서도 81만 주 매수벽, 상내에서는 94만 주 위치하고 있고 거의 뭐 소진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가 종목에 대비해서는 좀 신선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해서는 상승률에 있어서 뭐 프리엠스, 동일 고무벨트 이렇게 있는데, 동일 고무벨트는 오늘 상승을 했으나 오히려 일단은 윗꼬리 음봉 마감을 해주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역할을 조금 강하게 해줄 가능성이 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구가 만들어줬었던 3,560 정도 자리까지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7% 정도까지 일단은 열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3620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3600 초반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등을 한다면은 거래량 출현했었던 21년 12월 정도까지 4240원 정도 열려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어디까지나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있어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선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 위주로 그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종목 S 잠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S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카메라 모듈 테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때 6월 9일 날 이슈를 한번 받았었는데, 특징주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관련 수주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상승하는 경우에는 여기 일단은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 바닥 형성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이제 플러스 4.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좀 강세가 보이고 있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지금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찾아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그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이 될 것 같고, 레포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2020년 2월이 끝이네요. 단기과열 종목이 일단 예정되어 있었고 6월 14일 날 외로는 일단 종목 자체에서 특이할 만한 종목은 할 만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보시면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 1분기에서 많이 잡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1,800억 정도 수출.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말고 그 별개의 그런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려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테마가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일봉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는데 21년 2월 이때가 주식장 오히려 흥할 그런 당시였죠. 이때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쭉 하락을 했었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금 기대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방 경직성이 이때 한번 보여줬었네요. 이렇게 20년 3월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반등했는데 성장률은 오히려 조금 낮았고, 근데 그동안 쭉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불황기인 지금의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 오히려 입장한테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스 아직 성장 여력, 상승 여력 조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월 15일 날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바통 이어받고 매수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외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4.7%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자율주행 카메라에 관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묻어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조금 격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꼬리 아니면은 여기 음봉 밑꼬리 자리인 2330원 정도가 주요 저항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330원 위에는 상단이 2530원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30%니까 15% 정도랑 5% 정도, 5%랑 1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봉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때가 부각을 받았었던 6월 초죠. 6월 초 매물대 상승 조정 이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쭉 하락을 했다가 피볼 1차선 당시는 아니었지만 여기 꼬리 구간 지지를 한번 받았고 상승 두 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이탈.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 터져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5%랑 현재 보이는 7% 정도 자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가에서 보여줬었던 2,100원대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이화전기 특징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화전기의 경우에는 그 이화전기 이트론 그리고 EID 이렇게 세 종목이 조금 특징주로 자주 꼽혔었는데요. 21년 초에. 그 당시에 한창 핫했다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쭉 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각을 받은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트론 이화전기 배터리 시장 진출에 15% 상승을 했다. 전원 공급 전력 변환 장치 전문 기업 이화전기가 배터리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사업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테마가 붙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테마는 테마라고 치고 재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재무 측면 오늘 기준으로 1100억 정도 위치하고 있고 소형주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를 했습니다. 320억에서 81억까지 75%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순이익도 마이너스 상태. 스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자본 일단은 70% 양호하고 정육이랑 뭐 기타, 무정전, 전원장치, 주파수 벼랑기 이렇게 주매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출을 한다. 자본이 어디 써서 진출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한 총계는 뭐 일단은 3,700억 정도 갖고 있고요. 자본 총계 2,600억. 자본금은 근데 조금 적습니다. 167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따른 그런 유상증자의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사업 조달을 위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바로 떴네요. 유상증자가 있네요. 27일날 일단 결정이 되었네요. 27일날 결정이 되었고 7월 4일에서 5일까지 공모를 할 거다. 우주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47% 이루어졌고 설명서 한번 짧게 한번 보면은 공모 개요 후에 450억 정도를 모집을 할 거다. 때문에 오늘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가 됐든. 이거는 회사 개요고 내가 못 찾는 건지 일단은 아무튼 배터리 관련 사업 관련해서 그런 투자 금액을 조달받기 위한 유상증자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들어간다?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오케이 알겠으나 여기에서 상한가 바로 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매물대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일단 체크를 하고요. 1260원 하고 1160원 정도 두 자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5.6%에서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로 인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 물론 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한 그런 투자 자본금 조달이지만 이화전기 특성상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죠. 6월 9일날 일단은 상승을 해놓고 1,6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50% 반토막 40%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을 했죠. 때문에 이번 상한가 나온 거 역시 단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에 의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 유상증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시 종목 일단은 두 개를 꼽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주시 종목은 네 개를 제공을 할 건데 두 개까지만 일단은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카톡방이랑 그리고 디스코드에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주시 종목 보로노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음봉이 이렇게 시원하게 떴네요. 마이너스 5.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무슨 테마냐? 치매랑 2022년 상반기 신규 상장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일단은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보로노이가 초반에 일단은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에 하락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보로노이는 항암제, 자가 면역 질환, 퇴행성 뇌 질환 등 약물 설계 전문 기업이다. 국내 유니콘 특례 1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약 관련해가지고는 기대감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보로노이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 근데 이게 저평가된 거다. 상장 후 오버행 우려도 크지 않다. 미국 기준으로 제약바이오가 긍정적이다. 이런 이슈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오히려 이거 하락한 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은 여기 29,000원, 3만원이라고 치면은 3만원에서 현재 4만원 플러스 25% 정도 상한가 한번 나와준 정도 가격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한 캔들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초기 상장 시가를 일단은 돌파를 해줬고 상장 시가에서 여기 지지받으면서 상승했다가 윗꼬리 한번 만들어줬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선 이렇게 그어줘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여기서 거래량 다시 한번 멈추고 반등하는지 움직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상승한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평행채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평행채널 이하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죠. 평행채널 이하 움직이면서 표시해둔 39,200 정도 여기 전일 종가 직전 가격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내려오는지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39,200원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평행선을 고점 향해서 44,300원 정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장이 안 좋은 특성상 신규주라는 그런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이렇게 첫 번째 주심 종목으로 드렸고요. 재무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5,100억 그리고 뭐 이거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아직은 제대로 된 공시가 나온 게 없네요. 주식 등의 대략 상황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보면은 오너 김현태 관련해가지고 관계자 수 8명 비율 48% 가지고 있고요. 주권 44% 가지고 있고 이렇게 특별 관계자 존재하고 있죠. 비율 김현태 혼자 37%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보시면 되겠다. 크게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각각 1% 정도씩, 나머지 사람들 1% 정도씩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측면에서는, 차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9,200원 단기적인 지지 움직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또 상승을 한다면은 44,000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가정에서는 신규 상장주로 인한 메리트와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부정으로 인한 저평가, 바이오 저평가가 있는데,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장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첫 번째 주시 종목이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농심 선정을 해봤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거래량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 93억 정도 터져 나오면서 조금 심심하다 볼 수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흔적이 보입니다. 일봉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농심이 때 5월 17일 날 하락을 했었죠. 관련해서 원가 부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때 상승한 거는 원가 부담 우려에서 조금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레포트를 제가 아까 올려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원자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뭐냐? 원자재 부담이 있었던 농심은 상승 동력, 그런 모멘텀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가 부담이 있었던 이때 5월 17일 날 차트부터 보면은, 원가 부담이 있었던 5월 17일 날 시가 29만 6천 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줄 수 있다. 현재가 대비 4%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불식이 된다, 그러면 일단 지지 과정 다시 한번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30만 4천 원 정도, 30만 5천 원, 현재가 대비 플러스 7% 정도 상승할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봉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아도, 여기죠, 매물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쏟아냈다가 추가적인 매도 거래량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죠. 6월 10일 날 여기에서부터 계속 횡보하면서 한 번, 두 번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매도 거래량 6월 23일 날 한번 출현했으나 여기에서 저점 지켜주고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일단은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일반적이겠으나, 오늘 매도 거래량 터진 거 이때 기준으로도 거의 터지지 않았죠. 거의 터지지 않은 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농심에 대한 그런 차트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재무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재무 측면에서는 이거는 키움 재무 차트로 보시면은 쭉 이렇게 상승을 해 왔습니다. 1분기까지 매출액 7,300억 정도, 영업이익 340억까지 일단은 나와줬고요. 2분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감소가 부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 1월 이후에 상승을 쭉 해줬죠. 상승을 하면서 여기 19년 7월부터 형성한 매물대 25만원 정도 구간 돌파를 해줬고, 이번에도 조정 당시에 27만원, 26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모멘텀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 원자재 가격 우려 있었으나 그거에 대한 해소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매출액 전망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조금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회사 자체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보실 수 있겠고요. 20년 4분기 PER이 제일 낮았던 12.29배, 현재는 17.54배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겠으나, 최근에 조정받은 거 이거를 제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 더해지면은 30만원대 초반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에서 살펴봤고, 이슈에서 한번 살펴보면, 농심은 관련 보고서 별류함 농심 이런 거 발간을 했대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중장기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가 있네요. 22년 6월 20일 판매 호조에도 원가 상승으로 감익 불가피, 원자재 가격 상승 모멘텀 그것 때문에 이때 하락을 했다, 5월 초에 하락을 했다, 2분기 가격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지금은 저점에 다가가고 있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최근에 반영되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뉴스가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거는 또 텔레그램에서 가져오고 이러면 조금 귀찮으니까 농심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크라 재건 관련 주식들 올라갔죠. 그거랑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주식 종목하고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랑 캠시스, 이화전기,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출시 종목으로 보로노이랑 농심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보로노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단 디스코드 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 보고 싶으시면은 카톡방, 텔레그램, 디스코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오늘 정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